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곽윤정입니다. 저는 이제 지능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EQ라든지 다중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뇌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 성장을 방해하는 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심리학자인 패트릭 홀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것이 영국 초등학교인 치넨파크 초등학교의 사례인데요. 이 학교는 영국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학교였습니다. 교육 과정이 별로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매번 이렇게 낙후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해서 패트릭 홀포드가 가서 관찰을 해보니 이 학교의 문제점은 식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이 대부분 정크푸드라든지 패스트푸드였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탄산음료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홀포드는 식단부터 바꿨죠. 양질의 단백질과 즉 하얀 색이 있는 닭고기, 빨간 고기보다는 이제 하얀 고기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현미, 밥으로 구성이 된 야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급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급식만 바꿨을 뿐인데 1년 만에 치넨파크 초등학교의 아이들의 성적은 3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본다면 첫 번째가 화학조미료. 보통 이제 MSG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이니즈 레스토랑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중국 음식을 먹고 나면 되게 나른하고 계속 하품이 나고 몸이 무기력해지는 걸 느끼는데 바로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들이 이제 화학 조미료들이 많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화학 조미료를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난폭하게 되거나 공격적으로 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탄산음료 안에 있는 설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설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치넨파크 초등학교의 급식처럼 하얀색 고기가 주로 식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요. 좋은 탄수화물을 아이들이 많이 섭취한다면 뇌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요새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뇌 발달과 관련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전두엽이 발달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전두엽이 발달하는 첫 번째 시기가 3세부터 6세인데요. 이때부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발달하고 인지기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아이들이 숫자라든지 언어를 가지고 하는 학습 기능이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이들한테 학습을 계속해서 주입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과잉학습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시기에 학습적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학습 자극을 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뇌가 발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학습하고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주는 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실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리노이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아서 크레이머가 연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아이들의 놀이를 하는 그리고 운동과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전두엽이나 해마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놀이,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것, 웃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놀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좀 아주 비좁은 데 갇혀 있는 쥐와 아니면 널찍한 공간에 있는 쥐와 여러 가지 장난감 속에 있는 쥐들의 뇌를 이제 열어서 분석을 해보면요. 놀잇감이 많고 널찍한 데에서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쥐들이 훨씬 더 문제 해결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미로를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이 이제 발견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뇌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놀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게 정해진 놀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놀이라고 한다면 비싼 장난감을 이제 추천드리기보다는 무형의, 즉 형체가 없는 놀잇감을 가지고선 노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보면요. 동네에서 그냥 흙바닥에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아이들하고 사방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하고 이제 줄 갖고선 논다던가 아니면 빨간 벽돌을 빻아갖고 소꿉놀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했었던 놀이가 생각보다 창의력이나 상상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면 값비싸고 굉장히 형체가 실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에 별 도움이 안 되죠. 종이 하나만 갖고도 아이들은 충분히 상상력이나 어떤 이 종이 하나에 많은 의미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장난감을 좋은 장난감을 사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가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충돌을 하기가 쉽죠. 엄마는 엄마라는 역할 이전에 여성이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역할 이전에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남성의 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언어 중추가 다릅니다. 즉 엄마는 좌우뇌를 모두 다 활성화시켜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아들들은 대부분 좌측뇌만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좌측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이고 답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치우쳐져 있는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엄마의 말을 아들이 언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충돌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우측 후두엽이 아들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것은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때문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아이들이 우측의 후두엽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운전을 잘하거나 주차를 잘하는 것도 바로 우측 후두엽이 발달해서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한테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공간, 내 거, 내가 들어가 있는 곳. 그래서 남자아이들한테는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자아이들의 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뇌량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성의 뇌는 이제 남성의 뇌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성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에 자극이 들어오면은 서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집니다. 우뇌 정보가 좌뇌로도 가고 좌뇌 정보가 우뇌로도 오는 그러한 소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이 뇌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뇌의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언어화하는 것도 힘들고 언어적인 것에 있는 감정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할 때 느끼는 감정의 온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들 잘 키우기 위해서 어머님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먼저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네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들들하고는 문제 해결적인 지향을 두시고선 대화하시고 간결한 그리고 질문을 여러 개를 합해서 하시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측 후두엽이 발달한 아들들을 고려를 해볼 때는 이제 좀 시각적인 부분에 아이들이 노출되었을 때 시선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방은 되도록이면 자극들이 없는 아주 심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남자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얘네들이 감정적인 부분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남자아이들이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느끼는데 언어화하는 것이 속도가 좀 느릴 뿐이죠. 그래서 아들들한테도 감정적인 단어를 가지고선 위로해 주시면 감정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하고 소통을 하실 땐 이 세 가지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